국민의힘에서 태풍급 쇄신의 바람이 이어지자 그 불똥은 누구로 갈까요?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갑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갑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장제원 의원이 SNS에 아버지 뭐 이제 저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대 돌풍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네. 그 국민의힘은 막 저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한다. 예. 이러면 국민들이 선택해 주겠습니까? 안 하겠죠. 현재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하고 내가 직접 붙을래. 예. 아니면 나 안동 갈래. 아니면 험지로 갈래. 그리고 뭐 이른바 친명계 그 중진 핵심 인사들 의원들이 나 험지 가가지고 모든 것을 백의종군할 테니까 예. 불출마하면 불출마할래. 이런 게 만약에 10명만 있다면 네. 완전히 총선판을 가를 겁니다. 근데 자,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송영길 전 대표 원래 지역구였던 곳입니다. 거기를 물려받아서 하는데 다음에도 거기를 또 나가겠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도 물러나는데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당 지도부나 주류인 친명계 인사들이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제 회신 경쟁에 뒤처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특히 다선 의원이나 586 운동권 그룹 등 거취를 두고 비판적 목소리 가능성 계속 분출되는 거 배제할 수 없고요. 이 대표 포함한 지도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희생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원칙과 소속 이원욱 의원은 장제원 의원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못하냐 이렇게 직격을 했고 한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가 최소한 분당에서 안철수와 붙거나 서초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지도부 벨트를 형성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공천 앞두고 민주당을 떠나는 분도 몇 명 있고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나와요. 이분들은 할 말합니다. 자, 비명계 의원들뿐만의 그 압박이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별다른 쇄신 움직임을 안 보이니까 초선 의원들 지금 뭐 계속 불출마 선언 나와요. 불출마하면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쓴소리 합니다. 어제도 불출마 선언했죠. 이탄희 의원. 이재명 대표의 바로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긴 선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지면 진 거지. 자, 이 대표의 이 발언은 말 바꾸기 논란을 불러오면서 계속 문제가 됐었죠. 그러자 이탄희 의원 작심하고 직격합니다. 멋있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멋없게 지는 게 더 최악입니다. 저는 오늘 제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22대 총선에 제게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호소합니다.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킵시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일당합시다. 멋없게 지면 최악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지형들이 뭐 영남이나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도 이런 곳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지역에 따라서는 대체로 한 막 20% 가까이 차이가 나면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 지역에 출마하는 개인의 노력으로 거의 막 비슷하게 따라 올라가고 아슬아슬한 승부가 이어지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서 혁신을 안 한다거나 못 한다고 뒤늦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따라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이제 당에서 이런 문제를 선거제도를 가진 의원총회 열릴 텐데 그 의원총회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약속했던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에 관한 약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과거로 회귀하느냐. 그런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그런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줌으로써 아주 그 박빙의 지역에서 다 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들을 현역 의원들이 막 표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예. 국민이 보시기에 결과적으로는 정치의 본질, 요체라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그리고 설사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한 노무현 정신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손해나는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왜 이재명 대표는 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냐. 정치라고 하는 것이 현실만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상을 가지고 앞으로 누군가 끌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동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아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분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의원님처럼 뭐 중부권이나 충청권 정말 이렇게 막 스윙보트 지역이라고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치열하게 싸우신 분들은 더 절실하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뭐 수도권에서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런 움직임 오히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면은 이탄희 의원 불출마 선언하면서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로 가겠다 한 사람만 잡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날에 이제 빨간 등이 켜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항을 해서 원희룡한테 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니 본인이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는 지금 당대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당 갈 수가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병립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탄희 의원의 저런 이제 호소가 나온 거죠. 근데 저는 뭐 의총에서 경론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이미 장악될 대로 장악되고 1인 정당으로 민주당의 길이 이미 들어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길이 과거로 가는 병립형이다. 그러면 저는 병립형으로 민주당은 아무 거리낌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 지금도 패스트트랙 과거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그거 재판받는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준연동형 하자고 그러면서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당을 비난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본인들이 판세 분석을 해보니까 위성정당 안 만들면 질 것 같으니까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만들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뒤통수 맞은 게 정의당이고 그 뒤통수 맞은 정의당의 책임 때문에 심상정 의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제 막 이탄희 의원도 저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반응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막 물어봤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막 저렇게 얘기하는데 결단하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나왔어요. 또 동문서답. 지금 장제원 의원 불출마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용태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좀 실효적인 정부가 재정 부담을 좀 감수하는 그런 대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선거법 지켜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험지 출마나 이런 결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 이재명 대표 한때는 사이다 이미지로 아주 강했잖아요. 사이다 발언. 근데 요즘엔 동문서답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게 당장 지난달만 해도 왜 그 검사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본인 수사 방탄하는 탄핵 아니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 김기현 대표한테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 좀 물어봐달라고. 전혀 상관없는. 네.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데요. 사실 지금 말씀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 발언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때로는 침묵을 하는 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일단 위치,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위치인데다가 또 사법 리스크가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최소 2~3번씩은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저런 그 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질문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건데 저렇게 동문서답을 하면 이거는 질문자와 질문 내용을 다 무시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침묵을 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기자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질문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한다.
시청자들이 저 모습을 지켜보면 시청자들 스스로가 나를 무시하나? 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화법의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 밀리잖아요. 처음에 뭐 언제부터였죠? 처음에 이제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만 해도, 그리고 강서 보궐선거 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의 기가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김포 서울시 이전. 죄다 기자들이 막 국민의힘을 쳐다봐요. 인유한 등장. 이번에는 장제원. 아니 민주당은 뭐 하는 거냐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또 등장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문제는 더 이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창당 공식화, 민주당은 분화 시작. 자, 그러면서 뭐 금태섭, 양양자와의 연대까지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준석과의 연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자,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움직임, 김민석 의원은 사쿠라라고 했다가 지금 막 김민세까지 등장하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뭐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 뭐 안 하셨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낙연 당 대표 시절에 제가 홍보소통위원장이란 당직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선친 때부터 민주당에 대한 사랑, 이걸 뭐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으로 분화될 때 그때 이낙연 전 대표는 열린우리당을 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던 그런 정통 민주당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에서 구속이 되면서 그것이 지난번 경선 때 마치 이런 것 때문에 불법 경선 때문에 내가 졌다라고 하는 그 시점으로 읽힐 수 있는 시점부터 이제 강한 발언을 나오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경선부터 지금 부정을 하시는? 아니,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양 당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국민은 절망의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도 같은 화법으로 여쭤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도 하셨고 민주당의 당 대표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랬으면 그렇게 무능하고 폭주하고 있다는 윤석열 정권으로 왜 정권 교체를 당했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것이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현재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이낙연 전 대표님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민주당원이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적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호적을 바꿀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가족 내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또 그런 아주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들이 중요하죠. 예.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게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으로서 아주 오늘 여러 쓴소리 하시면서 아마 민주당의 뭐 이른바 이제 개딸을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있는 것 아니구나라는 점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